자, 지금부터 녹화도 하고 녹음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따가 Q&A 시간 같이 가질 거니까 오늘 OT 겸 어떻게 건강보험공단 면접에 합격을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처음 이 면접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면탈을 해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는 다 잊고 이번 면접이 처음이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릴 첫 번째 여러분들께 전달 사항은 면탈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제가 많이 만납니다. 무조건 면탈 하는 분들을 다 끊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을 제가 현직자로 만들면서 느낀 부분은 요 5가지 부분에 정확히 평가를 받지 못한다.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점들을 크게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따가도 다시 볼 겁니다. 면접에서 평가를 받는 이 평정 요소. 면접관에게 어떤 평가 요소, 어떤 평가 항목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면접에서 만나게 되는 또 듣게 되는 그런 상황과 답변을 잘 전달했다고 확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 잘못된 확신. 내가 어느 정도 면접을 충분히 잘 본 것 같은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운이 없어서 아니면 정말 잘 본 분 때문에 밀려서 불합격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른 채 답변을 하게 되면 면접관이 평가할 만한 그런 답이 없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이 건보는 면접을 보고 충분히 내가 합격할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면 대부분 합격합니다. 이 스터디나 아니면 수업을 들었던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정확히 면접관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을 실제 가셔서 하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던 그런 모든 나의 이야기들을 면접장에서 면접관에게 전달을 해서 후련하다 이런 평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할 부분, 평정 요소, 이 평가 요소는 이따가 또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을 준비하거나 또 면탈을 하신 분들 중에 불안한 마음에 모든 기출 질문을 다 구해서 스크립트화를 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암기를 하셔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실제로도 한 100개에서 200개 가량의 질문들을 다 답변을 하시면서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최대한 암기를 해서 그 중에 걸려라 이런 면접으로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예상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조금이나마 단어가 달라지거나 면접관이 좀 다르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그 다음 질문들 내가 준비를 해왔던 답변도 다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너무 긴장을 하셔서 자기소개를 내가 준비한 것대로 못했다. 암기한 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처음부터 불안한 심리로 다 망쳐버리는,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그런 분도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번 면접을 준비를 하시면서 다양한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많이 해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면접관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건가 최대한 요약하셔서 모든 부분은 최대한 다 전달하고 오시는 면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 시간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총 15분이라는 면접 시간이 주어질 텐데 내가 15분을 다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진행 시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질문에 더 점수를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떤 질문에 더 집중해서 면접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텐데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엄청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역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나의 어떤 인성적인 요소만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서 가장 여러분들을 머리 아프게 하는 질문, 여러분들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를 말씀을 좀 제가 드려보면 여러분들의 단점입니다. 면접관이 지원자님의 장점, 지원자님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절대 면접관에게 면접장에서 장단점은 직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면접 장소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무에 영향이 얼마나 끼치는가, 이런 점들 기준으로 연습을 실제로 정리하시고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친구와 어떤 친구와 좀 친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은 평가 요소에 크게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말,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준비해왔던 문구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면접관에게는 처음 하게 될 그 말이 중요하지, 마지막 할 말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할 말을 듣고 엄청나게 면접관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면 칭찬을 해주기도 했다, 이런 분들 꽤 계셨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정말 면접관이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너무 공감한다, 이런 평을 했지만 불합격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드릴 겁니다. 이 짧은 면접에 최대한 앞쪽에 나는 어떤 내용을 가져가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 첫 질문에 목숨을 걸어라.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 면접이라는 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상황 면접이 훨씬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나는 과연 업무를 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친화력으로 무장된, 너무나 나는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친절합니다, 책임감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강조를 할지, 업무와 아니면 사람,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상황 면접,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PT, 전략, 이런 점들을 왜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무상의 강점, 어떤 차별화된 여러분만의 강점이 있는지 분명히 여러분들 이미 자소서에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역량은 충분히 경험, 경력, 그 기술서에 다 적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그래서 가장 강조할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직무 내에 활용 가능한 강점인데,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소통 능력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그 키워드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